요즘 그야말로 사주 열풍이잖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 대세가 됐죠. 바로 이 명리학. 오늘은 이 오래된 지혜가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진짜 과학일까? 아니면 그냥 미신일까?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던져볼 가장 큰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태어난 날짜와 시간에 내 미래의 지도가 정말로 담겨 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 아니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일까? 여러분의 운명 진짜 정해져 있는 걸까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같이 따져보시죠. 자, 먼저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해요. 사주가 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유행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뿌리를 보면요. 저기 고대 천문학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시작된 아주 역사 깊고 복잡한 책이었다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변화가 정말 드라마틱하죠? 조선시대에는 왕이나 양반들만 보던 거였는데 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게 됐고요. 지금은요? 와, 시장 규모가 무려 1조 원이 넘는데요. 완전 젊은 세대의 힙한 문화가 된 거죠. 이러니 우리가 이걸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이 오래된 명리학을 현대과학이라는 아주 깐깐한 시험대 위에 한번 올려보자는 거죠. 과연 최신 연구 결과들 앞에서 사주는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까요? 어떤 게 과학이라고 불리려면요, 꼭 통과해야 하는 세 가지 관문이 있어요. 첫째, 재현성. 이건 누가, 언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거고요. 둘째, 통계적 유의성.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가설 검증. 세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딱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자,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아주 명확하네요. 먼저 재현성. 같은 사람 사주를 놓고 다른 역술가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다음, 통계적 유의성. 무려 5,000명을 조사했는데 사주랑 실제 인생이 관계가 있냐? 거의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도 실패. 마지막, 가설 검증. 이 사주는 성공할 사주다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일반인이랑 성공 확률이 똑같았어요. 이것마저 실패. 네, 과학의 세 가지 기준을 하나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오케이, 이론적인 건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미래를 맞출 수 있냐 없냐. 가장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사주로 사람의 질병을 예측하는 테스트였습니다. 자, 이 숫자에 주목해주세요. 52%. 2022년의 한 연구에서 사주로 질병을 예측한 정확도라고 합니다. 어때요? 52%. 딱 들으면 그래도 반은 넘게 맞춤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생각이 아마 싹 바뀌실 거예요. 사주의 52%는요, 그냥 동전 던져서 앞뒤 맞추기, 즉 찍는 거랑 확률이 똑같아요. 50%랑 사실상 차이가 없는 거죠. 반면에 진짜 과학인 혈액검사 예측률은 78%. 이건 뭐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사주의 예측 능력은 과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게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예측 능력이 없다고 나오는데 왜 현실에서는 인기가 식기는커녕 더 뜨거워지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그 진짜 이유를 과학이 아니라 심리학 그리고 문화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가 그 핵심 열쇠입니다. 60%. 이게 뭐냐면요. 사주를 보는 사람들 10명 중 거의 7명이 미래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심리적인 위안을 얻고 싶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결과죠? 네, 바로 이 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한테 사주 상담은 무슨 예언을 듣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내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위로받고 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일종의 상담 시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의 진짜 가치는 다른 데 있었던 겁니다. 내 뒤죽박죽인 삶에 어떤 이야기, 즉 서사를 만들어주고요. 나는 왜 이럴까? 복잡한 나 자신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해주는 거죠.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에서 나한테도 뭔가 정해진 길이 있구나 하는 위안과 통제감을 주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걸 심리적 스토리텔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설명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싹 모아서 결론을 내리고 명리학의 미래는 어떨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식적인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2024년 우리나라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스티가 명리학을
유사과학으로 딱 분류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겉보기엔 과학 같지만 실제 과학적인 검증 기준은 통과하지 못했다는 공식적인 도장을 찍은 셈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서양의 별자리점, 즉 점성술이랑 비교해보면 똑같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 비율은 우리나라 사주가 31%로 조금 더 높긴 해요. 근데 그건 문화적으로 더 친숙해서 그런 거고요. 과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둘 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결론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건 뭐 BBC나 하버드 연구에서도 다 확인된 사실이고요. 그럼 사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요. 바로 AI, 인공지능 기술이랑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요. AI가 수많은 사주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상담 도구로 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한계는 인정하고 대신 그 심리적인 강점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똑똑하게 발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릴 결론이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믿음은 자유지만 결정은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 사주를 통해서 위로받고 나를 돌아보는 거, 그건 개인의 자유고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예를 들면 진로나 건강, 투자 같은 정말 중요한 결정은요, 반드시 검증된 데이터와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내려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삶을 만드는 건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니까요.